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깨고 6만 3천까지 밀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한 가지를 똑같이 합니다. 레버리지부터 먼저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QLD와 TQQQ를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같은 위험 자산 위기 구간에서 무엇을 봐야 살고 무엇을 버려야 사는지 딱 핵심만 붙잡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심리가 한 단계 바뀐 장입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변동성 지표가 작년 11월 이후 높은 구간으로 올라왔고 나스닥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S&P 500도 51선을 이탈하면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어놓은 기준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뉴스 한 줄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진짜입니다. 돈이 빠지는 곳, 돈이 몰리는 곳,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비트코인이 빠졌으니 가상자산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늦습니다. 지금은 위험자산 전체가 동시에 한 번에 숨을 고르는 구간입니다. 금도 흔들리고 은은 더 세게 빠지고 기술주도 며칠 사이에 시가총액이 크게 증발했습니다. 왜 은이 금보다 더 흔들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더 많이 올랐던 것, 더 투기성이 강한 것, 더 변동성이 큰 것부터 먼저 털립니다. 레버리지 상품이 제일 먼저 맞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변동성이 커지면 레버리지는 수익도 증폭시키지만 손실도 증폭시키고 무엇보다 사람의 감정을 증폭시킵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흔든 건 실적 그 자체가 아니라 투자 규모입니다. 알파벳이 올해 185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말했습니다. 아마존도 200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겁부터 나실 겁니다. 투자 많이 하면 돈 새는 거 아니냐? 이거 버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급 판단이 갈립니다. 돈이 없는 회사가 투자를 늘리면 공포입니다. 돈을 쓸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빚으로 밀어붙이면 위험입니다. 돈이 넘치는 회사가 영업현금 흐름을 만들고도 남는 상태에서 미래 먹거리와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는 건 전략입니다. 알파벳은 클라우드 성장과 수익성이 눈에 띄는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바드 가지고 비웃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미나이가 생태계로 붙었습니다. 검색에 AI가 붙고 구독 모델이 붙고 앱 사용자 수가 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용이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쓰는 돈이 늘어나도 버는 돈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 시장은 결국 다시 인정합니다. 다만 그 인정이 바로 오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QLD와 TQQQ 같은 상품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기업이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조정하는 동안 레버리지 상품이 그 충격을 3배로 받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기회 힌트가 나옵니다. 이 투자는 어디로 갑니까?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 냉각,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메모리입니다. 디램도 필요하고 고대역폭 메모리도 필요하고 낸드도 필요하고 저장장치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 자본적 지출은 단순히 빅테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파장을 줍니다. 시장은 당장 알파벳 주가를 흔들 수 있지만 인프라 지출은 결국 산업의 수요를 만들고 그 수요는 언젠가 숫자로 찍힙니다. 아마존은 어떻습니까?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기대만큼 압도적이지 못했고 그래서 시간 내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마존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이 지금 원하는 건 완벽한 실적과 완벽한 가이던스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이 예민해졌을 때는 잘했는데도 더 잘하길 요구합니다. 이건 기업 탓이 아니라 심리 탓입니다. 이런 국면에서 QLD와 TQQQ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매우 단순합니다. 나스닥이 흔들릴 때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반등할 때도 더 크게 반등합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사람의 멘탈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QLD와 TQQQ 투자자에게 필요한 관점 3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공포지수와 기준선, 이 2가지를 동시에 보셔야 합니다. 공포지수가 빠르게 튀면 시장은 같은 뉴스에도 더 크게 반응합니다. 이때 지수의 51선, 21선 같은 기준선이 무너지면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이 나오는 동안에는 이유가 아니라 흐름이 가격을 만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좋은 재료가 당장 주가를 못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QLD와 TQQQ는 이 구간에서 손절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감당 가능한 변동성 한도를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방향을 맞춰도 멘탈이 무너지면 집니다. 둘째, 빅테크의 투자를 공포로만 보지 마시고 비용과 수익의 속도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알파벳과 아마존이 돈을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느냐, 아니면 미래 수익을 만드는 구조로 깔리느냐, 이걸 보셔야 합니다. 클라우드 성장률, 구독자 증가, AI 서빙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찍히면 시장은 언젠가 다시 프리미엄을 줍니다. 단지 지금은 금리와 달러와 변동성이 그 프리미엄을 눌러서 가격이 먼저 막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비트코인 급락을 비웃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동성의 분산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요즘 시장에는 돈을 빨아들이는 놀이판이 늘었습니다. 초단기 옵션 예측 시장, 스포츠 도박성 상품, 이런 것들이 커지면 투기 자금은 여기저기 흩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이 한동안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ETF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레버리지 청산이 겹치면 가격은 생각보다 깊게 찍힐 수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이 영원히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은 수급이 약한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위험 자산이 약할 때 QLD와 TQQQ도 동시에 약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같은 바람을 맞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 QLD와 TQQQ는 팔아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답은 한 문장으로 못 받겠습니다. 방향 예측으로 승부 보시는 구간이 아니라 구간을 쪼개서 생존하시는 구간입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점보다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이 무너지면 다음 기회가 와도 계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첫째, 매수는 한 번에 하지 마시고 구간 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지수가 기준선을 회복하기 전까지는 반등이 나와도 다시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 반등이 나올 때는 내 계좌가 살아남는 포지션으로 조절하셔야 합니다. 전부를 풀로 들고 가는 게 멋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 실력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룰 하나, 변동성이 튀는 날에는 내가 세운 원칙보다 감정이 더 커집니다. 그날은 결정을 미루는 게 이기는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자는 판단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애플 이야기도 짚고 가겠습니다. 이 난리판에 애플이 상대적으로 버티는 이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하이브리드라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130억 달러입니다. 애플의 자본적 지출 규모가 다른 빅테크 대비 훨씬 작습니다. 알파벳, 메타, 아마존이 1000억 달러 단위로 쓰는 동안 애플은 훨씬 적게 쓰면서 생태계에서 이득을 취합니다. 남이 깔아놓은 인프라와 모델을 파트너십으로 끌어오고 자신들은 디바이스와 생태계에서 현금을 회수합니다. 시장이 불안할 때 이런 구조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QLD와 TQQQ를 보실 때도 같은 빅테크라도 왜 어떤 종목이 더 버티는지 구조로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비트코인이 더 떨어지면 QLD와 TQQQ도 같이 무너집니까? 같이 흔들릴 가능성은 큽니다. 하지만 항상 1대1로 같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어떤 날은 비트코인이 먼저 빠지고 어떤 날은 기술주가 먼저 빠집니다. 중요한 건 순서가 아니라 공통 분모가 유동성이라는 점입니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위험 자산이 전반적으로 부담을 받습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다시 풀리면 QLD와 TQQQ는 회복도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할 건 오늘의 뉴스가 아니라 금리 흐름과 달러 흐름과 변동성 흐름입니다. 이 세 가지가 꺾일 때 레버리지의 봄이 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지금 알파벳과 아마존이 투자 늘린다는 건 AI 거품 아닙니까? 거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라는 단어는 너무 쉽습니다. 더 중요한 건 누가 버블을 만들고 누가 버블에서 살아남는가입니다. 현금 흐름이 강하고 생태계가 있고 구독 기반이 있고 클라우드가 있고 비용 절감이 가능한 풀스택 구조가 있는 회사는 거품이 꺼져도 다음 판을 엽니다. 반대로 현금이 약하고 차입에 기대고 제품 차별화가 없으면 같은 거품 속에서도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서 QLD와 TQQQ 투자자는 시장 전체를 맞추려 하지 마시고 시장이 회복할 때 가장 강하게 튈 축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 축이 지금은 AI 인프라와 클라우드와 반도체 공급망 쪽으로 계속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같은 날 여러분이 진짜로 해야 할 행동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좌를 키우는 날이 아니라 계좌를 지키는 날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먹습니다. QLD와 TQQQ는 기회가 올 때는 계좌를 바꾸지만 실수하는 날에는 인생을 바꿉니다. 그러니 오늘은 무리하게 예언하지 마시고 기준선을 보고 변동성을 보고 분할로 가시고 감정을 줄이시고 살아남으십시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